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0일 메르니맥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정말 괜찮을까? AS 버전입니다. 2023년 3월 새마을 금고와 신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작성한 새마을 금고와 신탁 관련 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기존 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2023년에 새마을 금고는 어땠을까요? 1번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중 부동산 PF와 직접 연관된 것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입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2019년부터 대출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15조 7천억이 늘어났고 연체율도 빠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토지를 가진 지주가 자기 땅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소형 건설사에게 시공을 맡겨야 한다는 말이죠.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사가 되면 금융기관이 건설사 신용을 믿지 않아서 부동산 PF 대출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때 바로 신탁사가 등장합니다. 신탁사가 금융기관에 책임 준공과 자금 관리 약속을 해줍니다. 건설사가 건물을 올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가 다른 건설사를 구해서 책임지고 준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신탁사가 해주는 것이죠. 신탁사가 자금 관리도 대신해줍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나 분양 대금을 신탁사가 직접 받아 자금 관리를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져서 금융기관을 안심시켜줍니다. 신탁사는 책임 준공에 대해 매출액의 2% 수준 수수료를 받아가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000억 원짜리 사업이면 2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금융기관들은 중소형 건설회사는 믿을 수 없지만 신탁회사가 준공 책임을 지고 자금 관리까지 해준다니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관리형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의 역할을 하며 자금 관리를 하고 건설사의 준공 책임까지 보증해주며 사업을 끌어가게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안전방 금융기관들은 신탁사 책임 준공이 들어가는 사업에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1군 건설사가 붙지 않는 신탁사 책임 준공권의 경우 분양이 잘 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 금액도 상대적으로 소액입니다. 금액이 큰 건이나 적은 건이나 손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수익 규모는 적다 보니 은행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은행이 빠지다 보니 신탁사 책임 준공권들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22년 하반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금감원은 산하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기준 강화를 지시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뿐만 아니라 여전사, 저축은행 등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기관들은 2022년에 부동산 PF 기준을 모두 강화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기준 강화에서 빠지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산하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산하라 금융감독원의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63년 마을협동조합으로 시작된 조직이 새마을금고라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보니 금융감독원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만 부동산 PF 기준을 강화하지 않은 대출이 집중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자 대출이 1년 만에 9조에서 15조로 빠르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부동산 PF가 시끄러워지자 새마을금고도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적용을 2023년 4월부터 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보다 대출 심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새마을금고에 높은 심사 역량이 필요한 까다로운 부동산 PF건들이 집중된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심사 역량이 부족한 새마을금고에서 심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앞으로도 빠르게 높아질 듯합니다. 새마을금고도 문제지만 신탁사도 고생을 할 듯합니다. 신탁사의 책임준공 확약은 2015년 KB부동산 신탁이 처음 시장에 등장시켰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이 부동산 경기와 맞아서 히트를 쳤고 역대 최대 단기 순이익을 매년 갱신해주는 효자 상품이 됩니다. 2016년에 하나자산 신탁, 2018년에 신한과 우리자산 신탁이 시장에 진입하며 금융지주 계열 신탁사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교보자산 신탁과 내신,
한투, 신형까지 책임준공 확약이 시장에 진입하며 신탁사 책준 시장은 아싸리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이 234곳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 손해배상 단계까지 가고 있는 곳은 62곳입니다. 몇 건 정도는 부실이 생겨도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하겠지만 부실이 다수 발생하면 신탁사의 자금으로는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준비금에 있어 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2023년 당시에 썼을 때의 한 줄 코멘트입니다. 큰 사고는 신경을 쓰고 주목을 하고 있는 곳에서 터지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탁사가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그림이다. 위글을 쓰고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신탁사는 이미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신탁사 14곳 중 5곳이 적자로 전환을 했고 신탁계정 대여금이 사상 처음 8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신탁계정 대여금은 부실 사업장에 신탁사가 투입한 자체 자금 규모입니다. 건설사는 부도가 난 상황이고 자기 돈으로 준공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장들의 신탁계정 대여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신탁계정 대여금을 보니 2023년에 4조, 2024년에 7조, 지금 현재 8조 4천억 원입니다. 엄청 빠르게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5천만 원 보호가 아니라면 새마을금고의 돈이 다 저기로 넘어간다는 걸까요? 그럼 개인의 돈이 사라진다는 걸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새마을금고 1267개 지점에 경영실태 평가가 나왔습니다. 5개 등급으로 경영실태를 평가하는데 1, 2등급은 양호한 수준이고 3등급은 경영개선 권고고 4등급은 경영개선 요구이고 5등급은 경영개선 명령 대상입니다. 3등급부터는 문제가 있는 지점입니다. 3등급은 경영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이고 4등급은 인근 금고와 합병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5등급은 필요시 청산까지 고려하는 위험 수준이라는 말이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양호한 1등급에서 2등급 금고는 1267개 중 564개입니다. 1등급 80개, 2등급 484개에 불과합니다. 1267개의 금고 중 703개의 금고가 3등급 이하입니다. 이를 조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조치 대상은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에서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임원직들이 이용하는 직장 금고가 102개는 현재도 우량합니다. 4에서 5등급은 모두 지역금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1년에 부실채권 5조 원을 매각했지만 아직 16조 9,558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조 원을 매각하고도 1년 만에 6조 원의 부실채권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실 지점을 우량 지점에서 합병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1267개 지점 중 703개가 문제 지점이라 합병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5일 새마을금고는 부실 확산 우려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설명 자료를 통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건설업 경기 침체에 따른 대손 충당급 적립 등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경영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이다. 향후 대손 충당금, 환입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렇게 괜찮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새마을금고는 2025년 9월 5일 재무 및 손익 현황, 자산 건전성 등 수익성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재무 정보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 상반기 실적까지 지점별로 공개를 하니 예금이 있으면 한번 조회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대한 설명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에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원에게는 적용하는 비과세 혜택 축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원은 예탁금 3천만 원, 출자금 2천만 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세 14%를 면제받고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출자금 10,000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 얻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총 급여의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의 이자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 예금과 출자금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면 감사합니다. 예금도 빠질 수가 있겠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267개 중 703개 금고가 정상이 아닙니다. 멀리서 태풍이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 뭔가 하나 터질 텐데 어떻게 터질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부실금고를 우량금고와 합병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물타기에 불과하고 결국 전체 금고의 부실은 그대로인 방법입니다. 이를 중앙에 예치된 예금자 보호준비금과 같은 자금을 까먹으면서 버티는 듯하나 전체 자산 규모 대비 얼마 되지 않는 준비금으로 부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분석이 잘 되지 않네요. 네. 포우님의 댓글이었고요. 두두님의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먼 사태급 하나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도 트럼프가 시장을 엄청 부풀리고 사모펀드들의 프라이빗 크레딧 쪽도 현재 간당간당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이게 언제쯤 터질까요? 금리 인하가 되고 지금 현재 금값이 오르고 있고 고용이 나빠지는 상황이 오면 과거 경기 침체의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다가도 한 번은 막는다는 제스처를 취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리먼도 그랬죠. 뭔가 6월 달에 뭔가 터지고 괜찮습니다 하다가 8, 9월인가 이렇게 터졌던 것 같고 우리 IMF도 그렇죠. IMF는 좀 빨랐습니다. IMF는 좀 빨랐던 것 같고 제 기억에는 뭔가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갑자기 뻥 터지는데 그때 이제 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집을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집이 안 팔립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주식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총체적 난국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줄도산이 이어지죠. 왜냐면 금융권에서 뭔가 망하면 금융권에 연결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기업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줄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지들 이런 사람들 돈을 꾸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도 뭔가 돈이 안 돌고 뭐라 그래야지 되냐. 돈이 안 도는 걸 금융경색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 심혈관 안 돌 때 뭐 심근경색처럼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